한국 때문에 즐거운 급식 시간. 여러분들은 한국의 급식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영양사라는 직업까지 있어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뿐만 아닌 학교에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다 보니 한국인들의 평균 키는 점점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로 이 한국의 급식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경험했던 한 영국인이 자국에 가자마자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봤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인 교사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원어민 교사 일을 했던 30대의 영국인 데이비드입니다. 처음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영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에서 내 전공을 살려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에 오고 난 후에 한 번도 한국으로의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한국 생활을 해나가던 중 드디어 제가 바라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 와서 눈여겨두었던 고등학교의 교사 면접을 최종 합격했다는 문자였습니다. 드디어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식이었어요. 단순히 급식을 주기 때문에 놀란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당연히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이유는 한국과 달리 영국의 급식 수준은 당시 완전히 형편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영국은 겨우 23가지의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영양사 같은 것도 따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양소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매번 기름진 음식뿐이어서 뭐랄까 식단이 매우 불균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것도 모자라 그것들끼리 조화를 이루어 맛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투입하더군요. 그렇게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채로운 식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생들은 이것들을 모두 공짜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매번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디저트를 주는 것도 모자라 넘칠 정도로 풍부한 식단. 게다가 가끔은 교사들에게만 추가로 더 후식을 제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학생처럼 매일 점심시간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간제 교사였던 저는 연장을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들도 너무나 착하고 선생님들도 모두 좋은 분이셨지만 역시 가장 잊지 못할 부분은 단연 급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훌륭했던 밥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쉬웠어요. 그렇게 영국에 다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 제가 다녔던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걸 먹고 자랐던 가라는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동료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그는 제게 여기서 뭘 더 바라냐며 욕심이 많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사실 이 지역 고등학교 급식이 대체적으로 이런 편이었고 이 학교도 평균에 속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갈수록 불만이 생겼어요. 이 학교의 급식의 식단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항상 새우튀김이나 감자튀김 그리고 양파튀김 등 튀김류가 나와서 학생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아 보였어요. 심지어 가끔은 직접 튀기는 것도 아니고 인스턴트 음식을 빠르게 조리해서 내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덜 익어서 차가운 돈가스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영양소는 고려하는 건지 성장기인 학생들을 생각해서 식단을 짜는 건지 의문이 드는 급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학부모가 급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즉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밥을 직접 돈 내고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쪽은 한국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학생들은 종종 밥을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거나 부모님께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부모님들은 왜 급식을 먹지 않냐고 묻게 되고 결국 학생들은 솔직하게 이를 털어놓죠.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를 학교 측에 항의하면 학교에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습니다. 실제 영국 교육부 예산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오래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급식판에 감자튀김과 미지근한 우유, 그리고 케첩만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배식도 던지듯이 대충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형편없는 환경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한창 클 학생들에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식단을 어떻게 짜면 이렇게 되나요? 고기라든가 채소라든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로 만들었으니 채소이고 케첩도 토마토로 만들었으니 채소예요. 먹기 싫으면 나가서 사 드시면 되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섭취할 영양소의 균형 따위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 학교의 무심함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 누구보다 학생의 건강을 생각하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우연히 옆에 앉은 학생에게 학교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이 거의 매일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번 먹게 되니 질리더라고요. 채소라고 하면 정말 끔찍이 싫어하는 저지만 요즘은 저도 모르게 샐러드를 찾고 있어요. 급식을 먹는 학생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게 슬펐어요. 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합니다. 모두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뛰어난 급식을 제공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건의할 글을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창 자랄 나이인 아이들에게 너무나 불균형적인 식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적었죠. 또 적은 양으로 단순히 포만감만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튀긴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닌지, 이런 음식은 청소년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썼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불균형인데 맛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었던 급식이 얼마나 다양한 면에서 훌륭했는지 함께 기재하면서 마무리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메뉴의 염도를 기계로 측정하여 열도 온도보다 더 자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매우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수 영양소를 꼭 섭취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급식은 양이 푸짐할 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뛰어나고 다양한 식단으로 마치 식당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돈을 내고 먹는 이 학교의 급식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가끔 맛있는 급식 메뉴가 나오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곤 해서 저도 따라했었거든요. 고로 한국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글을 마쳤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고 제 말대로 한국인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리사까지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이것만으로도 매우 흡족했습니다. 이전에는 다 합쳐서 23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적어도 45개의 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6가지 정도의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확실히 이전보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덜 나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학생들은 갑자기 급식이 새롭게 바뀐 게 놀랍다며 매우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학생들은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곳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을 먹었겠죠. 한국 덕분에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건의해서 맛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어요. 학교에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 조리사도 부분 채용하겠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 뒤로 맛 수준까지 올라가며 전반적인 급식 부분이 아주 완벽해졌습니다.
당연히 급식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고 이 부분에 소홀했던 점이 부끄럽다고 먼저 말을 꺼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학부모님들 역시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더 이상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학교 급식처럼 해달라고 난리네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수업이 마치기 전에 오늘의 급식 메뉴가 무엇이냐고 묻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고도 급식을 잘 먹지 않아 매번 급식실이 횡 비어 있었는데 이젠 꽉 차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가 됐어요. 특히 더 먹으려고 추가 배식을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시 한번 맛있는 급식을 먹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과 국으로 구성된 진짜 한국 급식이 아직도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한국 학교에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그 급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한국에게 배울 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찌됐든 한국에 의도치 않게 저희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급식 문화를 경험했던 영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의 발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 값진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버는 행위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덕분에 머나먼 영국에서 한국의 위대함이 퍼지고 있다니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